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책자, 저희들이 항상 공부하고 있는 이 책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연불법 나갈 거예요. 연불법. 정기훈련 11과목이 뭐죠? 연불, 좌선, 경전, 회화, 강연, 의두, 성리, 정기일기, 상시일기, 주의, 조행. 여기서 수양, 정신수양 훈련 과목이 연불좌선이에요. 그리고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 경전, 회화, 강연, 의두, 성리, 정기일기. 그다음에 작업지사 훈련 과목이 상시일기, 주의, 조행.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 다 이건 뭐고 설명을 다 붙였어요. 정기훈련법에 다 나와요. 근데 따로 또 그러죠. 거기 그 간략한 설명이 붙었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한데 다시 아주 구체적인 그 부연이라고 해야 되나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뒤에 뭐 어떻게 나오냐면은 연불 나오고요. 연불법 나오고요. 좌선법 나오고요. 의두요목 나오고 그 다음에 일기법 해가지고 정기일기법, 상시일기법. 그러면은 11과목 중에서 또 다시 뭐 예를 들면 법을 붙여 연불법, 좌선법 이렇게 해서 붙여서 나온 것이 연불, 좌선, 의두, 정기일기, 상시일기 있어 5개가 나와요. 나머지 6조목은 11 정기훈련법 그 설명 있죠? 그 설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나온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연불법이에요. 연불법. 자, 연불법을 한번 펴볼까요? 제가 펴보면 60? 네. 60쪽에 보면 제가 처음에 연불법의 구조가 자, 이런 것도 그냥 거저 넘어가면 안 돼요. 거저 넘어가면 안 되고 대종사님이 이거 쓰실 때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집을 해도 봐서 아파트 볼 때 구조가 잘 빠졌는지 이렇게 보시잖아요. 다리품 팔아갖고 왜 봐요? 그냥 대충 들어가서 살지. 왜 봐요? 이게 나한테 좀 더 좋은 구조인가? 사람에 따라 또 취향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종사님도 거저 만들지는 않아요. 당신이 이 법이면 된다고. 뭐 다른 데서 막 100년 할 걸 이 법 오면은 10년. 뭐 또 어떤 것은 뭐 한 1, 2년만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당신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법인데 거저 만들었겠어요, 이걸? 여기도 그 설계도를 하신 거예요. 구성. 그때 보면 이게 처음에 요지가 나오고 요지는 뭐냐면은 그것의 핵심이 되는데 요즘 말하면 핵심이에요. 핵심. 너절하지 않겠다. 딱 잡아주겠다. 이게 이거야 하고 잡아주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해서 딱 이것만 하면 돼.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걸 하면 공덕이 어떻게 돼. 대충 연불법은 이런 구조고, 좌선법도 요지 나오고, 방법 나오고, 또 공덕 나오고, 거기 하나 더 붙어요. 단전주의 필요. 보통. 그러니까 연불 좌선도 구조가 비슷하죠. 거의. 대준사님이 이 틀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때 오늘은,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연불의 요지 중에서 연불의 요지도 그러면 세 단락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디까지 자르냐면 하나, 둘, 세 번째 칸. 그러니까 방법으로서 연불의 안정시키는 공부로서 여기 하나 자르고 하여간 이 단락도 한 3번 자를 수 있어요. 3번. 연불의 요지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번을 자르면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자르면 첫 번째 단락하고 세 번째 단락을 오늘 한번 보겠어요.
왜 그래? 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단락하고 세 번째 단락을 보려고 하냐면, 첫 번째 단락하고 시작할 때 이거 합시다 하고 끝날 때 그러니까 이거야 하고 하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을 제시했겠죠. 가운데는. 그래서 그냥 첫 번째하고 마무리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연불의 요지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정의가 나와요. 연불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럼 정의 이것이야.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그 정의에 대한 또 어떤 가치 설명을 해요. 가치. 그래서 이것을 참다운 연물 공부라는 말로 등장해요. 마지막 그 세 번째 단락 정도에 그 참다운 연불이 뭐냐? 아니 연불이면 연불이지 왜 참다운 연불이라고 또 하시냐고요. 뭔가 이거 참자를 붙여야만 되는 그 대종사님의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불을 그 전에 당신이 생각한 것 같이 안 한 요소가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다운 연불이라고 하셨겠죠. 이게 참이야. 그 말입니다. 참기름, 기름은 기름인데 참기름이다. 원래는 기름이 맞지. 근데 또 참기름까지도 붙여갖고 하지 않습니까? 참기름. 참깨. 그 깨 중에서도 진짜 깨야? 그러니까 제가 요지는 아까 뭐라고 써요? 요지는 핵심, 골자. 대사님은 핵심 골자 얘기지 너절하게 얘기 잘 안 하세요. 여기서 그 마지막 단락에는 연불의 참다운 연불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를 보면 참다운 연불을 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연불하는 사람이 먼저 이 이치를 알아서 이 이치는 앞에 나와요. 여기는 이제 근데 그 이치가 뭔가는 뒤에 단락이 또 설명이 돼요. 뭐냐?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 이 이치가 이거예요. 이치가 뒤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뭘 근본해요?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 무엇을 대중해요? 거래가 없는 한 생각. 그래서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 마음이 막 이렇게 흩어져요. 막 정신은 오직 미타 일념. 여기 일념 나왔어요. 미타 일념이라는 또 이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미타 일념에 그치며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의 안락한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연불의 공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의는 이 마지막 정의잖아요. 마지막 이게 참다운 연불이야. 이 말은 맨 앞에 연불의 요지를 시작할 때 나오는 연불이라 하는 함은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 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연불은 어떤 공부법이냐면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일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라는 정의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이라고 나와요. 첫 번째 핵심. 이대로 실행하라는 뜻이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하고 마지막 단락은 같은 말이에요. 연불의 요지를 그대로 하면은 그게 바로 참다운 연불 공부다. 같은 말을 계속 동어 반복을 하시는 거죠, 이게. 그러나 약간의 이제 문장의 맛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걸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이 뭐예요? 이건 보통 우리가 분별, 망상, 잡념 이런 식으로 써요. 잡념은 뭐예요? 잡은 이렇게 섞여 있죠. 만약 오렌지 주스가 이렇게 있어요. 오렌지 주스가 여기다가 또 특이하게 여기다가 또 막 쓰디쓴 것을 섞어서 누가 먹는다. 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섞이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맛없다고 막 이렇게 섞으면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하겠죠. 예를 들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섞이면 이것을 잡스럽다. 그렇죠. 잡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막
온갖 근심, 걱정 이게 막 다 있어요. 이걸 이제 잡념이라 하고 망상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계속 다른 데로 생각이 끌려가요. 그냥 생각이. 분별이란 말은 이런 것에 조금 더 다른 설명인데, 원래 이제 분별이란 말을 일상적으로 쓸 때는 분별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우리가 이거 참 언어라는 게 어느 문장에서 쓸 때는 분별은 그냥 마음의 작용이야.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분별점만 들어가 버리면 왜 내가 이렇게 분별이 나쁘대? 그러면 분별점만 들어가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마음이 흩어지고 어디에 끌려다니고 할 때 또 그걸 분별이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그 마음이 없고 딴 데로 이렇게 끌려가고 흩어지고 해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또 그때는 또 분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직 미타일념에 그치요. 여기서 이제 미타일념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와요. 미타일념. 이것은 뭐냐면 아미타불,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할 때 이 아미타불의 마음에 그쳐 있는 것을 미타일념이라고 하는데, 또 처음에는 그 정도 수준에 들어갔다가 미타일념이 얼마나 전문 용어가 되냐면은 아미타불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어떻게 냐면 내 안에 있는 원래 마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원래 마음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아미타불에 집중하는 마음이라고 갔다가 이게 이제 또 이것의 수준이 이제 이걸 꿰뚫어 버리면은 자기의 원래 마음을 여의지 않는 상태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 미타일념이 달라지죠. 이해가 달라지죠. 그래서 일념을 만드는 공부 이렇게 돼 있죠. 일념을 만드는 공부. 일념. 자, 이제 일념이라는 게 문제예요. 일념이라는 보면 우리가 집중이라는 말과 일념이라는 말은 사실은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념이라는 말에는 집중이라는 말과 이코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중이 됐다고 해서 일념은 꼭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은 필요로 하지만 집중을 했다고 충분 조건은 안 돼요. 필요 조건은 돼요. 집중이 일념을 하는데 필요 조건은 되는데 충분 조건은 안 돼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그 일념이 뭐냐면은 일념 밖이 없어야 돼요. 일념 밖이. 그 일념이 됐다는 것이 전체인 거예요. 전체. 그게. 전체. 자, 이제 이건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의 본래 자리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 만든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만든다는 말의 본래 뜻은 원래 있는 자리를 드러낸다. 이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드러내도 그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못 드러내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드러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드러내서, 결국은. 그러니까 만든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염불을 한다는 것은 뒤에 불자죠. 불을, 이 뜻으로 생각하면 불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를 생각하는 건데, 원래 그래서 이것이 염은 염송, 이렇게 읽는 게 더 정확합니다.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하는 것도 되고, 부르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염부라는 것을 미타일념의 염송처. 이게, 미타일념, 나무아미타불을 한 마음이 되는 이 염송하는 마음 당체. 이렇게 읽어요. 이걸. 염부를. 자, 그래서 우리가 염부를 해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자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보통 정기훈련법에서는 이 첫 번째 내용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염불법에서 두 번째 내용은
그 정기훈련법에서는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정기훈련법에서는 주로 정할 때, 경기에서 좀 시비에서 초연할 때 하는 훈련이 주기 때문에 첫 번째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연불법에서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연불을 생활 속에서 막 경계가 막 있어. 시비회가 막 있어요. 시비회가 막 나한테 막 이거 판단해야 하거든. 어떨 때는 막, 저 사람한테 싸우기도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 협조를 구하기도 해야 되고, 막, 내가 또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이걸 판단을 막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럴 때는 연불을 어떻게 하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의안락한 지경에 돌아오게 하여 안정시키는 공부법. 이렇게 돼서. 이게 또 무의안락이라는 또 전문 용어가 나와요. 무의안락.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역 경계에 흔들린다는 말은 한마디로 경계에 끌려다닌다는 말이에요.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화 팍 나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서운해갖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많이 겪잖아요. 그게. 여기에 원래 무의라는 말은 함이 없다. 이런 거 쓰는데, 안락, 그러면 편안하고 안락. 이게 편안한 자리죠. 편안한 안락. 요즘 가장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안락사 쓰잖아요. 안락사. 내가 이렇게 보면 안락의자 있지 않습니까? 안락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 편안할 때 언제가 가장 편안해요? 할 일이 없을 때 편안해요. 할 일이 없이 편안해. 그러면 순경이 됐든 역경이 됐든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연불을 하면 그 자리를 확보할 수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경은 주로 뭐예요? 순경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하고 크게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대충 돼 가는 거예요. 그게 순경이에요. 역경, 그리고 또는 이제 순경이라는 의미에 아직 그것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냥 별일 없을 때야.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하면 순경, 공경, 역경 그렇게 말해요. 가운데 공경이 있죠. 공경. 아직 이게 지금 뭐지? 아니다. 앞에 있구나 공경이. 아직 순경 속에 공경이 보통 우리는 포함돼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작동이 안 되면 아직 편안하게 내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뭔가 공경에서 뭔가 작동이 되면 이제 역경으로 넘어가죠. 그러나 정밀하게 구분을 하면 순경, 아직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공경, 그 다음에 역경. 역경은 뭐예요? 나하고 내 생각을 거슬리는 거죠. 무조건 거슬리면 다 역경입니다. 거슬리는데도 순경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가서 대화를 좀 해봐야 돼. 대화를 좀 해봐야지. 이게 되게 순경일 때는 좋아하죠. 역경일 때 대부분 싫어하고. 되게 경계는 그래요. 경계는. 일체를 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 해봅시다. 우리 공부는 순역 경계 속에서 한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공부에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걸 떠난다,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 얘기를 하면 뭔 생각이 들어가냐면,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벗어난 곳이 바로 낙원이고, 벗어난 곳이 천국이고, 벗어난 곳이 성국? 좋은 곳이야. 나 여기 안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 우리가 차원만 바뀌는 거예요. 나의.
그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망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뭔가 가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인도상 요법에서 벗어난 행위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교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인도상에서부터 벗어난 특별한 세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뿅 가요. 그걸 하면 너무 좋겠다. 불교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욕계 차원 벗어나고 색계 차원 벗어나고 무색계 차원 벗어나고 거기서도 또 벗어난 세계가 있어요. 불교 안에 있어요. 갖고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불교 안에서. 이게. 그런데 이거 언제 다 하시려고 그런 거다. 항상. 난 그런 마음이 항상 있고. 근데 대종사님은 아예 크게 안 하세요. 인도상 요법에서 하실까. 그래서 대종사님 구도 과정에 만일 자세히 대종사님이 좀 말해도 되는 시대였다고 하면 아마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건데 그때가 일제 강점기라 말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뭔가 좀 더 그와 관계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간 이 연불도 어느 곳에서 하느냐 하면은 이 순경, 역경, 고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인도, 사람이 사는 길에서 하는 방식이라는 게 1차적 우리의 관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연불에서 이 동정간 이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여기서 안정을 얻으라고 했어요. 안정. 보통 안정이 뭐예요? 안정이? 이런 언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정이 뭐예요? 안정이? 우리가 살면서 이 연불하는 공부는 삶의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정. 막 흥분하고 뭔가 막 자기 판단이 안 쓰고 막 또 뭐 할 때 안정을 딱 얻는 공부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안정된 것이 결국은 안락한 거예요. 안락은 같은 말이에요. 안락이 뭔가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락이면 또 막, 이런 거다 그러는데, 그러려고 말고요. 안정되는 게 안락한 거예요. 딱 정의 내리면 돼요. 안정되면 내가 안락한 것이다. 그리고,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게. 자, 그럼 이것을 좀 더, 이런 정할 때가 됐든, 동할 때가 됐든, 이게 일념을 만들든, 안정을 얻든, 이런 공부는 전부 다 정신수양의 한 방법이에요. 다 이게. 그러니까 연불도 정신수양을 잘하려고 하는 한 방법이다. 정신수양의 방법 중 하나예요. 하나. 대종사님께 카드로 우리한테 이거 한번 써봐 하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잘 쓰면 돼요. 내 상황에 따라. 그러면 연불을 24시간 동안 합니까? 자, 이게 아주 상식적인 거 물어볼게요. 24시간 동안 대종사님께 해라고 했나요? 제시는 해 주셨어요. 언제? 석반후나 새벽에 제시는 해 주셨어. 또는 경계가 밀접할 때는 연불을 주로 하고 경계가 조금 매경이 좀 떨어질 때는 좌선을 좀 해라. 그렇지만 이건 언제 하냐?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참 너무 상식적인 이 말을 이게 강조를 또 해야 될 상황이 생기냐 이거죠. 내가 필요할 때 자기 카드로 대종사님이 카드를 딱 주셨잖아요. 필요할 때 카드를 꺼내서 결제도 딱 하고 쫙 하고 우리가 그래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충전돼 있어야지. 일정하게 했는데 결제가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이거 없는데요? 잠깐만.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있잖아요. 갖춰놔야 되는데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불 하면 연불의 문구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죠.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이 연불의 문구는 연불의 문구를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것 동시에 염송하는 마음 당체에 그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적인 말을 쓰는 겁니다. 자, 따라가 보면 압니다. 자, 아까 이게 참다운 연불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참다운 연불에서 그 생멸 없는 각자의 마음, 또 거래가 없는 한 생각, 생멸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원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에 대중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안 하면은 연불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니, 재미사님 이게 앞에 참다운 붙였잖아요. 참다운 건 아니야. 이게 다른 데서 다른 연불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근원하고 여기에 대중하지 않으면 참다운 연불이 아니다. 자, 재미사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얘기 하죠.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원해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생멸이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요. 따로 있다고. 또 거래가 없는 한 생각, 책명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원해라. 또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해라. 그러면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따로 여겨요. 자, 이게 여기서 우리들의 함정이 빠집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할 수 없이 이걸 막 서사식으로 막 여기서부터 저거까지 막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거를 쓰니까 그러기가 참 어려워요. 어느 그 대표적인 그 상징적 말만 이렇게 던져서 그 좌우에 있는 말을 알아듣도록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은요. 자, 여기서 정의를 해버립시다. 아예 정의를 해봅시다.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은 생멸을 떠나지 않고 생멸 속에서 하는 거예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 한 생각도 뭐냐면 거래 중에 거래를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거래의 다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자,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그러면 나무아미타불을 해라고 하냐 하면 사실 나무아미타불 안 해도 돼요. 다른 거 해도 돼요. 다른 거. 근데 이제 제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것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해와서 익숙해요. 굉장히 익숙하니까 그거 써봐라. 대중사님 이렇게 한 거예요. 써봐라. 근데 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순간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그 마음 당체에 딱 접속해야 돼. 이게 한참 해갖고 접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참 과제예요. 이걸 이 감각을 어떻게 익혀주냐가 중요해요. 뭔가를 많이 축적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보면 어느 때 접속되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만큼 해야 그 다음에 돼요.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요. 제 말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다가 여기 걸리면 이게 장땡이지. 이렇게 하다. 그러나 말의 정확도를 말을 하면은 나무아미타불 해도 이게 마음이 작동되는 거 아닙니까?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것이 드러나는 그 마음 그 당체에 딱 접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이 한 방에 딱 접속이 돼야 돼. 원칙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한 방만 되겠어요? 두 방, 세 방 막 하다가 이제 접속이 되지만 마음으로는 그게 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방에. 자, 우리가 이게
생멸하는 온갖 마음, 이걸 뭐라고 해요? 생멸하는 마음을 뭐라고 해요? 무상하다 하죠. 무상하다. 무상하죠. 무상하죠. 그 무상한 중에서 이렇게 생멸심이 끊어진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상 중에 유상을 잡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유상으로 무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연불법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연불법을 공부해가지고 어딘가 편안한 곳으로 가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고요. 저도 이걸 다른 말로 막했더니 이게 오해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아주 본론을 앞에다가 말하고 나머지 설명 뒤로 가야겠다. 작전을 제가 바꾸는 거예요. 자, 연불을 하자는 것도요, 우리가 이렇게 무상한 속에 살아요. 막 변화가 많고 내 근심도 많고 한 속에, 그런 와중에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기서도 좀 더 이렇게 그러한 자리를 확보를 하고, 그 확보를 했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갖고 거기서 피신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피신도 좀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고 합시다. 야, 그 정도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피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로 이 무상한 이 생멸하는 그것을 잘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 속에서 딱 있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분별이 일어나도 그 분별이 청점 일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확연히 자각하는 거예요. 연불한다는 거. 연불. 내가 나마미 타업을, 이것도 타업을 한 방에 했는데 이게 그 고요하고 텅 비고 고요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하는 순간 탁탁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돼야 되는데, 내가 말이 돼요? 분별이 일어나도, 그 분별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나 마음이 타업을 해서 한 마음이 일어났죠? 그 한 마음, 나 마음이 타업을 그것이 일어나는 일어나는 그 자리가, 이게 고요하네? 이 자리가 텅 비었네? 이 자리가 신령하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탁탁 나 마음이 타업을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알아, 그냥. 그러면서 그 자리에 계속 나 마음이 타업을, 나 마음이 타업을 이렇게 하는. 이것을 10,000번 해야 이게 실력이 있고, 10번 하면 실력 없고, 그게 아니에요. 10번을 탕 하면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을 또 얘기하고 하면 저는 거기에요, 이해하고요, 조용히 안 따를 거예요. 싸우는 것도 귀찮아요. 그냥 조용히 안 하면 되지, 내가. 자, 이걸 좀 입장을 그러면 좀 바꿔서, 이제 아까는 경계가 주로 없을 때 얘기고, 경계가 있을 때를 한번 봅시다. 경계가 있을 때. 경계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순역 경계라고 해요. 순역. 경계라는 게 나쁜 경계만 있지 않아요. 나도 좋은 경계 좀 와봤으면 좋겠다. 좋은 경계 중 하나가 돈 경계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경계를 안 만나는 게 좋은 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별로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돈이 확 풀려갖고 나한테 막 들어올 때, 생각해보면 큰 경계일 것 같아. 그게 큰 경계. 잘못했다가 만일, 아니, 실제로 이제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일단은 막 와. 나중에는 갚아야 되는데 일단 와. 그럼 굉장히 처음에 좋잖아요. 어쨌든 다 그게 순경이 됐든 역경이 됐든 그 경계예요. 경계. 근데 주로 우리는 나의 거슬리는 경계를 많이 접하죠. 근데 내가 생각한 것 같이 막 오는 것도 경계돼요. 그렇대요. 내가 잘 설명 못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경험 많지 않아갖고. 근데
우리 삶은 다 경계 속에서 흔들리면서 살죠. 이걸 어떻게 벗어나요?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좀 나는 제 앞에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내가 카메라를 내가 딱 달아놓고 일주일간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일주일간. 세계에요. 초능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를 줄 테니까 그 프로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카메라를 그 사람 공식적으로 계약을 써서 카메라를 달아요. 뭐 마술이고 뭐고 다 속임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법칙,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이 물리적 법칙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연어가 자기 힘을 가지고 치고 올라갈 수는 있죠. 그러나 연어가 그 힘이 떨어지면 죽어서 내려와요. 그래서 길게 보면 그것을 극복해서 이겨내서 뭘 또 할 수 있고 그 위대한 힘이죠. 생명이라는 것이 그 자연의 법칙을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 자연의 법칙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 속에서 흔들리고 살아요. 근데 경계 속에서 흔들리는데 우리가 그 흔들리는 것을 지혜롭게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흔들리는 속에서 부동한 자리를 우리가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심성 원래를 반조해라 이렇게 나와요. 순nhập 경계 속에서 심성 원래를 반조해라. 그렇죠. 우리가 경계 속에서 막 흔들릴 때 마음속으로 나무함이 타협을 할 때 그 속에서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무함이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나무함이 타협에 드러나는 그 자리를 보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이 자리도 원래는 이게 부동한 자리구나. 지금 이 부동한 자리에서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좀 말 이상한데 부동한 자리에서 흔들리는구나. 이게 말 이상하죠. 그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요. 부동한 자리에서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제가 흔들리는 중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확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말은 거꾸로 할게요. 흔들리지 않는 자리의 바탕에서 잘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반대도 돼야 돼요. 이게 이쪽만 얘기하면 또 이쪽으로 쭉 가버려 또.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확보한다는 말은 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잘 흔들리지 않는 말은 자빠지지 않게 제가 이걸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전거 타기 얘기해요.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전거는 뭔가 중심을 잡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지금 자전거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분명히 흔들려요. 근데 이게 중심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란 것은 무상한 중에 유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상을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연불은 그 무상한 중에 그 유상을 딱 연불이라는 방법으로 확보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보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전거를 잘 타야잖아요. 자, 동정간에 잘 흔들리고 어떻게 안 흔들려? 안 흔들리는 사람 있으면 제가 카메라 설치해놓고 다 볼 거예요. 내가 돈만 많으면 그 동도 걸판인데 나 그래 또 있으면 어떡해?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서핑을 한다. 서핑 타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화면을 보면은 서핑 타는 사람이 파도를 탄다. 파도를 타지 않습니까? 이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 공부가 다. 근데 만일 파도가 없는데 서핑을 타? 뭔 재미야? 서핑은 탈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게 탈 수 있네. 탈 수는 있네.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 파도가 없는데 서핑은 파도 없는 서핑. 이게 최고대. 자전거인데 자전거를 세워놓고 어떻게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그 위에 타. 아니면 차 위에다가 자전거를 딱딱 붙여놓고 그 위에 타고만 있는데 차가 가. 재미없지. 이거 재미없지. 이거. 근데 우리는 그런 세계. 내가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차 위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있을지 모르죠. 굉장히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게 똑같아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문구를 준 것도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저 보면은 목판 일원상 있죠. 일원상. 목판 일원상을 모셔놓는 것은 그 일원상에다가 매달리란 게 아니라 그 일원상을 보는 순간 우리는 참 일원상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도 오래 가면 안 돼. 대종사님 말은 딱 보면 글로 가야 돼요. 그렇듯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문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염송하는 순간 우리의 아까 말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중심을 딱 잡듯이 이 무상한 중에 유상한 여기로 말하면은 부동하고 또 뭐라고 했죠? 일념 이런 자리에 일념하고 안정된 자리에 탁 들어서 버려야 돼. 제가 설명을 잘했는가 모르겠다. 하여간 최대한 제가 자 이것도 좀 더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나무아미타불에서 그 미타 일념에 딱 그 미타 일념처를 딱 잡았다는 것은 이 자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그 중에 이 중에요. 생기고 사라지는 우리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고 막 하잖아요. 생기고 안 사라지면 죽어야 돼요. 그거 좋아합니까? 내가 천국에 보내줄게요. 내가 천국에 보내줄게요. 좋아하시면 오세요. 다 오세요. 천국에. 나 이거 실력 없는데. 보내줄 실력이 없는데. 어쨌든 생기고 사는 중에 생멸에 물드는 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여기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물들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다시 또 생멸을 잘 운영하는 거예요. 생멸 속에 있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거래 왔다 갔다 생각도 이랬다 저랬다 막 하지 않았습니까? 거래 중에 거래에 물들지 않는 이 자리를 딱 확보해서 그 자리로 또 거래를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는 그 지점을 그걸 잘할 수 있는 생멸 거래에 물들지 않는 그 지점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올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같이 올인하면 뭐예요? 파도 없는데 서핑 탄다고 서핑판 놓고 딱 서 있는 거나 똑같다고요. 재미없지. 이게. 그래서 이 내용, 여기, 지금 연불의 요지의 첫 번째와 참다운 연불, 맨 마지막 장이 나와 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미타 일념, 무의 안락한 지경, 생멸 없는 마음, 거래 없는 한 생각, 이게 전부 다 일원상의 경지의 다른 설명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생멸 거래 중에서 생멸 거래가 없는 그 지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멸 거래가 없다는 것을 따로 띄어갖고 독자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을 계속한 거예요, 제가. 말을 하다 보면 그냥 이게 생멸 거래가 없는 자리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해야 언어적으로 편해. 근데 이렇게 말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그 그라운드가 생멸 거래하는 그 중에 그 얘기를 한 거다. 마치 자전거를 타는 중에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라. 이 말하고 똑같다.
더 말을 하면 피곤할 것 같습니다. 이 연불법을 초안은 정산종사님이 하십니다. 이 문장의 초안은 또 대문사님과 같이 이렇게 대문사님 감수를 받고 뭐 수정이 거쳐서 이게 완성됐을 거예요. 근데 초안은 정산종사님이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연불법 첫 시간인데요. 연불의 요지, 연불의 요지 중에서 앞에 나와 있는 그 정의 뭐라고 맨 마지막에 참다운 연불이 뭐냐. 그래서 참다운 거 붙어 있는 법. 그래서 내가 하는 연불이 참다운이 붙을 수 있냐라는 걸 항상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